조국 장관 부녀를 지금 그 성매매 일러스트에 넣었던 조선일보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언론 노조가 조선일보를 까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언론 노조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게 있잖아요. 이제 민주화의 역설인데 정부를 편들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극심했거든요. 그렇죠. 정부를 편들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갔던 그 스탠스가 있어가지고 기자협회도 마찬가지고 기자협회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언론 노조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역대급 사고를 쳐버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뻔히 조국 부녀였던 그 장면을 갖다가 성매매에 써버렸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지금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막 범죄 기사에다가 문 대통령 저런 식으로 한두 건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였던 게. 그러니까 사실 그 언론 노조의 이야기는 논평에는 그거예요. 조선일보가 일베 수준의 찌라시로 전락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민족 정론지라고 지들은 주장해왔지만 일베 수준의 찌라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조선일보가 원래 일본 베스트 아니었나요? 조선 일베라고도 부르죠. 조선 일베. 이게 정말 경악스럽죠. 극악스럽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로 이런 행태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봐도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실수를 하면요, 자기네들이 그 기존에 보였던 스탠스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기존에 보였던 스탠스와 정확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서 그걸 어떻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미 썼던 일러스트잖아요. 그 일러스트를 조선일보가 무슨 동네 일베 맞나? 아무튼 저작권 내용도 확인 안 해보고 일러스트 올렸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보면서 사진 올릴 때 그냥 올립니까? 검토하고 혹시나 다른데 저작권 있나 보고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어떤 기사에 나왔었는지 다 검토하고 올린다고요. 이거를 실수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한 번이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죠. 한 번은 실수,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패턴. 예. 패턴화돼서 계속 한 진영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이 악마 같은 짓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아주 교묘한 독입니다. 독.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이거 조국 장관님하고 따님이다 인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 못합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인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미지와 성매매라는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유사한 이미지를 볼 때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안 좋은 이미지를 호출을 합니다. 우리가 애기들이 벌레 만지려고 하면 땡!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벌레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뇌는 당연히. 아무런 죄 없는 조국 장관님의 딸을 성매매라는 그 범죄하고 엮어서 이미지를 만들려는 이자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 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살해 시도입니다. 방법은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죠? 이따 그 얘가 이제 소송 이야기 하고요. 그 조선일보가 최근에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박성민 비서관도 .5라는 표현 써버렸잖아요. .5를 하나 만들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가 그래서 삭제했는데 윤석열 때문에 역사가 진전된 게 하나 있잖아요. 검찰개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짓거리를 해버리니까 문무일 때는 몰랐던 검찰의 두드러진 폐해가 드러났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 문제를 갖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조선일보가 준 거예요. 조선일보가 언론 개혁의 이제 밑거름,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일단 쏘시고 생각하죠. 이 모든 거를 거의 조국 장관님 때문에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검찰 개혁도 조국 장관님을 매개로 한 거였고, 언론 개혁도 역시 매개로 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게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SBS에서도 뭐 세월호 이미지를 일베에서 사용하는 그런 악의적인 이미지를 이용한다거나, 최근에 YTN인가 JTBC에서도 그
무슨 살인 얘기인가? 여기에 문 대통령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잠깐이었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의도된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냥 지나갔다. 분노만 하고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청와대 청원에 조선일보 폐간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20만 명이 넘게 청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조선일보는 뭐 조국 장관 때나 이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서킹 문재인은 왜 북한만 빨아대나 하는 그 서킹 그 용어 쓴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잡정을 통해서 하나는 이제 조국 장관의 당사자의 미국 소송 1140억짜리 이 소송 승산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언론 개혁 쪽에서는 이제 조선일보에게 주어지는 뭐 국가 보조금이나 광고금 빼고 또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 오보 하나 잘못내거나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뭔가를 하면 천문학적 금액을 물어내게끔 왜 미국의 법에만 의존합니까? 한국에 있으면 안 돼, 그 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아주 불쏘시개가 되고 있어요. 잘한다 지들끼리 하다 보니까 금도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오는 이 서너 가지만 봐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한나라 대통령한테 북한을 빠냐니 새끼들아. 근데 조선일보가 그 기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네들은 이게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지가 터져놓고 왜 남들 그러니까. 보듯이 터질 거 터졌대. 갑자기 자기들은 같이 가담 안 한 척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데스킹에서 걸을 수 없는 이유가 몸이 3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기사가 많고 실을 게 많아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필터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가 많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기사만 쓰면 될 건데 이것저것 맨날 똥을 푸고 있으니 이 컨트롤이 되겠냐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 좋은 기사는 버리고 똥만 풉니다. 그래서 얘들이 일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선일보 트위터를 보시면요. 정말 이거는 이런 일배 페류나가 없습니다. 트위터를 쓰는 애 자체가 일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을 그냥 놔둡니다. 이게 지금 몇 달간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00년 역사면요. 그중에 90년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닌 척해? 왜 놀래냐고. 지들이 계속 그 짓을 해놓고 마치 남 이야기 보듯이 옛날에 왜 박근혜가 그거 있잖아요. 박근혜가 정부 탓하는 거 그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 터질 게 터졌다? 휴대타는 지들이었으면서 터져놓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여기저기 다 쓰고 있었다는 것도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기사 내용은 그대로 오려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의였다. 방치된 거였다. 하고 제출하면 되고 이거 정말 민주당에서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력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소송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엄청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뭐냐면요. 한국 법원 리스크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1000억짜리 소송을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내 LA 조선 강제 집행하고 그래도 다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조선일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외국 법원의 집행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요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대로 다 인정 안 하고 그거 못하게 빨리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가지고 사실관계 다툴 거 없이 액수는 정해놓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법부에서 그걸 제한을 못하게 만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 새끼들은 보면은 좀 약간 성매매 패티시가 있나 봐요. 이 방가들 특성인가 보죠. 방중수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인가 나온 기사에 할머니들의 성매매를 특집 기사로 다뤘더라고. 코로나보다 돈이 더 무서워. 하루 서너 명과 성매매. 아들뻘 청년들 상대하기도. 방 할아버지는 딸뻘하고도 많이 하던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기사가 굳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일반 사회에 널려 있는 이 지금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고 봐요. 뭐 이 자체가 불법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성매매를 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것을 차라리 고발한다면 모를까? 세태를 고발한다면서 단독 걸어가지고 성매매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는 거 보면 패티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봤나 보죠. 그 바로 전에 올라온 기사가 뭔지 아세요?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 친딸 200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선일보가 바닥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조선일보가 느끼는 위기감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우린 죽는다라는 좀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갖고 최소한의 언어를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여유가 있을 때예요. 조선일보 기사는 딱 보면 쌍욕이 나오잖아요. 왜? 여유가 사라져 버리거든.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평화가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가 최소한의 여유, 품격, 예전에 말하던 민족 종론지로서의 단어의 선택, 이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킹이라는 단어 써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어그로 끌어서 클릭질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5라는 단어를 써서 클릭질 한 번, 이거에 집중해 있다는 거죠. 이제 200만 부치 받다가 56만 부치밖에 못 받게 생겼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보면 그런 거야. 윤석열이 앞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기사로 내. 이재명 지사가 MBS 우리나라 가장 응답률이 높다는 25%짜리 여론조사는 아예 보도를 안 해. 조민 씨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사는 수백 건씩 냈으면서 재판에서 조민 씨 정경심 교수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입담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신문을 운영해 왔던 놈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승규나 등의 어떤 일베 짓이 이제 그 시작점일 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사건 막 터졌을 때 했던 이야기처럼 조선일보 폐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법적인 거든 뭐든. 미국에만 소송할 게 아니라 한국도 소송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기회를 잡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자기 발등 찍었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 우리가 비판하는 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법과 시스템으로 가서 최소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요라고 이마에서 붙이고 그런 기사를 내는 것이 난 더 정당한 거라고 보거든요. 민족 정론지렴에 어떻게 성매매 기사는 이렇게 집중을 하고 문 대통령은 잘하는 거 보도하지 않고 조국 장관대 패는 건 열심히면서 조국 장관대가 억울할 만한 기사를 안 내는, 이게 언론사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 우리나라 언론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최고가 이 짓을 하는 걸 보면 밑에 있는 애들 무슨 짓 하겠어요?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이 저딴 짓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 우린 그러지 말자 그러겠습니까? 1등 따라가지. 진짜 기자들 한 명 한 명이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조선일보는요. 그냥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바닥까지 썩어버렸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필터조차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기사를 내지 말자라는 그 필터조차 소멸해버린 집단인데 이 사람들한테 펜을 계속 맡긴다? 이거는 정말로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로이터 저널리즘에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걸로 40개국의 언론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뉴스 신뢰도가 최하위였고 불신 매체의 1위가 조선일보였어요. 2위가 TV조선. 그러니까 조선은 폐간이 답이고 이야, 축하합니다. 언론 개혁의 가장 핵심은 금융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에 대한 그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이득 본 거에 몇십 배 정도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이거 뺏어 와야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부스 다 조작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죠.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한 자체를 없애야 돼요. 왜 3배, 5배 이런 거 만듭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미국식 민사 배심지원제도 해가지고, 정말로 당사자가 5천억 신청했는데, 보니까, 야, 이거 5천억 내야 되겠네 하면 인정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오보 내고, 가짜 뉴스 내는 게 이득이 되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는 한 이런 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오보 냈다가는 악의적인 기사 냈다가는 내 인생이 조져지겠구나. 우리 회사 없어진다. 이렇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좀 천착해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니까. 이게 그 유명한
인간어뢰 이건데요. 이게 이제 천안함 사건 때도 이제 그 천안함이 여기 보면 실제 인간어뢰에 의해 침몰됐는지는 불투명하다 하면서 이렇게 천안함 사건 때 이 인간어뢰라는 거를 인간이 어뢰를 타고 와서 뭐 받아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건 뭐냐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서 침몰했는지가 불투명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버블제트 어뢰 같은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이명박 때는 이명박을 빨기 위해서 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간 어뢰를 등장시켰던 놈들이에요. 이게. 이게 윤시번 씨가 말씀하신 천안함 괴담 아니에요? 그렇지. 괴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회사라고요. 권력에는 엄청 빨아대다가 박근혜처럼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 박근혜 정권을 비난할 때서 가서야 자기들도 박근혜 패는데 동참을 합니다.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역대급으로 그 뭐 김일성 장군 만세는 말할 것도 없고 6.25 때는 그런 놈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조선일보는 정론지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유튜브 방송보다도 못한 애들이 무슨 정론지입니까? 증오만 가득 차갖고 조롱. 일베이들 하는 것처럼 어떻게 부녀가 성매매하는 그 일러스트를 그대로 쓰냐고. 노골적으로 욕보이게 한 거잖아요. 진짜 그 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한번 형성돼 버리면 이 비슷한 거를 보는 순간에도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젓이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200만 부를 찍는다는 그 신문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언론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제는 양마 새끼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악마가 나한테 소송 건데 명예훼손이라고.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저. 합의도 아직 못 했구만. 진짜 힘들 죽겠네. 자,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한테 소송 비용 우리가 모금해 줄 테니까 소송해라 하는데 조국 장관도 이거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정필수 변호사가 이 고일숙 기자 나오는 방송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은 소송 비용 별로 안 든대요. 하려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소송이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민주당인지 빠르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 피해액이 얼마 이딴 게 아니라 잘못 기사 냈다가 회사가 완전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수준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은 상징성이거든요. 집단소송이라는 것도 개념도 그런 그렇죠. 거고.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만큼 그걸 남용했을 때는 그 두터운 보호망만큼의 타격을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